515측에 어제 말씀드린 거, 조주 스님께서 보수 스님에게 갔는데 보수 스님이 조주 스님 오는 것을 보고는 등을 돌리고 앉았다. 스님께서 조주 스님께서 바로 자구를 펴는데 보수가 일어서자 조주 스님께서는 곧장 나가 버렸다. 그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 바가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왜 조주 스님이 왔는데 보수 스님이 돌아 앉았을까요?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 처음에 눈 마주칠 때 그냥 인사가 처음에 상봉 인사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끝났으니까 그냥 돌아 앉으신 것 같다고요, 보스님이요. 네. 그다음에 그 조주 스님이 이제 자복을 뒤에다가 갖다 놓고 앉으려 그러는 거는 이제 상봉 인사 끝났으면 또 하직 인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보수 스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싶어 의자를 자복을 갖다 놔놓으니까 그 보수 스님께서 그냥 턱 일어서 가지고 그냥 우리 인사 다 끝나서 하직 인사를 그냥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이제 그 배웅을 하는 식으로 일어서서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수 스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그냥 나와 버리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주 스님이 자복을 까는 게 뭐라고요? 그건 그냥 이제 상봉 인사를 하고 하직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하직 인사를 어떻게 하나 싶어 이제 갖다 놓으니까 그냥 보수 스님은 이제 하직 인사로 인사 다 끝났으니까 잘 가라 그런 식으로 일어서 가지고 배웅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주 스님이 자복을 갖다 까는 거는 무슨 의지라요? 그게 하직 인사를 하려고 갖다 놓은 것 같은데 하직 인사 하려고 하직 인사 그러니까 조주가 보수 스님도 그걸 이제 알고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일어선 게 이제 일어선 게 그건 인사 아니라고 배웅을 잘 가라 하고 배웅하고 가시고 그다음에 조수 스님도 그 뜻을 아니까 그냥 아무 말씀 없이 그냥 바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오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다. 예.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봉 장면은 우리 백범 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상봉 장면은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말 이전에 서로 계약을 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냐라고 보수 스님이 얘기한 것 같고 좌복을 펴온 거는 이제 조주 스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더 일러보시오라고 찔러보신 것 같고요. 보수 스님이 일어서신 자복을 갖다 깐 거는 보수 스님께 한마디 일러보라고 한 거라고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보수 스님이 일어서신 것은 용으로서 체를 드러내 보이신 거 아닌가 생각하고 조수 스님이 떠나신 것은 나 역시 그대와 같소하고 동의하고 떠나가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네,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보수 스님이 등을 돌리고 앉은 것은 오늘은 뭐 내가 몸이 불편해서 당신하고 얘기하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등을 돌리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조주 스님이 방석을 편 것은 그래도 한 말씀 같이 대화 나누고 싶다 이런 뜻으로 방석을 폈는데 그런데도 이제 보수 스님이 그 방석에 앉지 않고 이제 일어서신 거는 그래도 오늘 대화할 뜻이 없다는 뜻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조주 스님이 그 뜻을 알고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네. 저는 조주 스님이
조주 스님이 방석을 갖다 뒤로 가져가신 거는 그 도수 스님의 의지를 한번 떠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서 이미 그 조수 스님은 그 의중을 알고 일어서 가지고 그냥 한 거니까 조주 스님도 거기서 더 이상 말 안 하시고 돌아선 걸로 봅니다. 보수 스님이 돌아앉은 거는 왜 돌아앉았어요? 이미 더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조주 스님은 그래도 의중을 한번 떠보고 싶어서 그래서 하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일에 보수 스님이 앉으셨으면은 이미 조주 스님이 더 한 수 높이 하시고 돌아서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거에 그 산에 공부하는 스님이 훌륭한 스님이 있는데 항상 누구든지 오면은 등을 보고 돌아앉아요. 누구든지 오면은 벽을 보고 돌아앉아 버려요. 그 왜 돌아앉을까요? 누구든지 오면은 그래요. 그래서 조주스님이 시자를 시켜서 올라가 보라. 그래 올라가서 덕한께 이러는 거 보고 딱 돌아앉거든 방에 가서 아타가타 한번 걸어 댕겨 보라. 조주스님 시킨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시작 올라가는 게대로 조주스님이 시킨 시작 올라가니까 그 공부하는 스님이 오는 걸 보고 딱 돌아앉으니까 그 시자가 조주스님 시킨 대로 큰 방에 가서 왔다 갔다 걸어 다녔어요. 그래도 일체 미동함이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싱겁잖아요. 그래 내려왔어요. 그래 어떻게 하더냐. 가서 본 게 돌아앉길래 스님 시킨 대로 큰 방에 가서 왔다 갔다 걸어 다녔더니 일체 미동도 없이 돌아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려왔습니다. 이게 내가 그 사람을 의심을 했노라. 그랬어요. 의심을 했노라. 그 여어도 마찬가지로 보수선사가 조주스님 오는 걸 보고 돌아앉았거든. 돌아앉으니까 조주스님이 그때 그 시자시킨 거는 왔다 갔다 하라 했고 본인은 그래 안 하고 자복을 갖다 떡 깔았단 말이야. 그래 보수스님이 일어섰단 말이야. 여성이 일단 나가버렸거든. 그 전에 그 공부하는 도인하고도 다르죠. 그렇죠? 전에 공부하는 도인은 일체 미동도 없이 해야 뭐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안 돌아보고 가만히 있기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달라요. 보수 스님이 돌아왔는 걸 보고 자복을 갖다 까니까 보수 스님이 뻘떡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조주 스님 나갔어요. 아주 중요한 건데 여기 깊은 뜻이 있어요. 깊은 의중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서로 이제 조주스님하고 보수스님은 계합이 된 거지요. 그 방석을 깐도 의지가 있고 조주스님 일어선 건 또 의지가 있어요.
만약에 보도스님 그 안 일어서고 가만히 그대 계속 고집하고 앉아 있었더라면 조조스님한테 혼났겠지요. 나는 너 의심했다 이게 하겠지요. 그럼 왜 마당을 다 썰었는데 마당 다 썰었습니다 하니까 설총이 오녀스님이 다시 나 돌아보고 한옥금 지다가 그 깨끗한 마당에다 놓았느냐 이기라. 그런데 왜 바로때다 거리에 물을 떠다 놓으라 하는데 왜 가나제바는 바늘을 갖다 서 넣었을까? 이런 깊은 의지가 있고 그 깊은 의지를 그 두 번만이 통하는 거라요. 그게 궁합이라고 해요. 궁합. 찰궁합처럼 착착마다 들어간다. 이 세상에 그 찰궁합에 짝이 없으면 되질 않는 거라요. 설총이 마당을 쓴 거는 그냥 우리도 이제 땅을 하면 우리 심지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제자성을 마음밭이라고 그러니까 마당을 우리 심지로 표현을 하고 그 깨끗이 청소한 거는 이제 번뇌망상 그 담대지는 거 다 없앤 그걸 깨끗이 썰었다고 한 것 같고 그걸 쓰레기를 한 도로 갖다 놓은 거는 완전히 우리 마음이 완전히 이제 심지가 깨끗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그 조그마한 그는 그 뒷거리 그 먼지 그런 게 한눈 갖다 놔두더라도 뭐 아무 그 변함이 마음한테 어떤 동료도 이런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걸 말씀하신 거 아니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그걸 왜 갖다 놔요? 그러니까 설총이 이제 완전히 깨끗이 썰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탐지 그게 번뇌망상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 번뇌망상을 그걸 갖다 놔 줘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번뇌망상이 하나 왔을 때는 너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요. 아닙니다. 아니라요. 바로 때 거리에 물을 떠다 놨는데 또 바늘을 넣은 건 왜 넣었느냐. 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둘이 아닙니다. 뭐요?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니라고요? 네. 아닌데. 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 스님이 조조심 오는 걸 보고 도로 앉았다. 그러면 등을 보이고 도로 앉는 그 의지가 뭐냐 이라니. 그러니까는 학교에 가서 여러분이 줄을 서면 1년 정도 쭉 전부 다 등을 보잖아요. 그 의지가 뭐겠어요? 정견으로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은데 등만 보니까.
전부 다 일렬 정도로 서면 등만 보지만 똑같이 다 한 곳을 보고 있잖아요. 등을 보여주는 도라는 의지가 뭐예요? 그대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사리불존자가 부처님 계신 곳에서 나오고 한 여인은 또 부처님 계신 곳으로 또 가는데 턱 만났는데 여인은 어디로 가느냐 이게 스님은 어디로 가시오? 나는 부처님을 뵙고 지금 가는 길이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나도 스님과 함께 가고 있어. 그래서요. 어디로 함께 간단 말이에요. 그대가 가는 길이 열반의 길이 나도 함께 열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여기도 보수 스님이 왜 돌아앉았느냐. 돌아앉았어요. 그러니까 방석을 갖다 놓은 그 의지가 또 중요해. 그러니까 보수 스님이 일어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앉았다가 돌아앉았다가 다시 일어섰다. 그러면 조조스님은 탁 떨치고 갔다 버렸다. 갔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낱낱이 설파를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설파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과거에 그 어느 선방에 이제 공부하는 수자가 입성이 납자가 조실스님을 한번 좀 꼭 뵈면 좋겠다. 그래. 뭐 하려고 저거 조실스님을 왜 뵈려고 하느냐. 꼭 한 말씀 드리고 들을 게 있는데 꼭 해야 됩니다. 뭔데 나한테 얘기 먼저 해보라 이 관계대로. 아이 조실스님한테 해야 되지 그건 스님한테 할 얘기가 아닙니다. 뒤기 빼고 있네. 나한테 좀 해봐. 그래서 스님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조실스님한테 가서 꼭 해야 돼요. 하도 그러니까 그런지 입장이 조실스님한테 가서 저 납자가 꼭 스님을 뵙는다고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데려오라. 데리고 가서 이제 조실스님 방에 데려보내고 입성은 조실스님 입성은 나가라. 그 사람은 안 하고 나가라 하니까 쫙이고 있지도 못하고 나왔단 말이야. 저기 분명히 나한테 얘기해도 되는데 꼭 나한테는 안 하고 조실스님한테 하네.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싶어서 문 앞에서 길을 대고 이렇게 들어보려고 가만히 길을 대고 있는데 묻고 몇 마디 얘기를 하더니 그 조실스님이 그 납자보이 제태로 가까이 오라 하더니 귀에 대고 속닥 몇 마디 하는데 밖에서는 그게 안 들려 잘. 이야 저기 분명히 중요한 문제 뭐인데 귀에다 속닥거리고 뭐 얘기해 준 게 저게 뭔가. 그래서 나 마치고 나오는데 나 그 사람 불러가지고 와서 다른 얘기는 뭐라고 못 가는 거 들었는데
마지막에 뭐 조일심 너한테 기회되고 뭐라고 또 오락하더니 뭐라고 살짝 얘기해주면 그건 나도 밖에서 못 들었는데 그거 좀 얘기 좀 해둬 이 관계들. 그건 못해줍니다. 그래 이제 이 가살수하고 이제 조실방에 가가 절을 하고 조일신이 왜 그러는가? 그 납자 하나 불러가지고 난 나가라 하고 그래. 기회되고 살짝 뭐라고 해주는데 그건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일신이. 그건 내가 얘기해 줄 수 없지. 왜 못 해줍니까? 내가 그걸 얘기해 주면 네가 죽고 내가 죽느니라. 그런 게 안 되지. 네가 한번 생각해봐.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뭐 하도는 문자 하던 거 어디고 날아가고 없고 그것만 그 뭐라고 귀에 속닥거리는데 그 도대체 뭔 소리를 했는 건가? 하양 일월심으로 그냥 성성하게 떠올라서 계속 참고를 하는데 하다 이제 또 자살수하고 이제 졸심을 가서 그 왜 말씀 못 해줍니까? 그 관계대로 내가 혀가 끊어져도 난 그걸 말 못 해줘. 너한테 혀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내 뭐한테 말 못 해줘. 말해주면 네가 죽고 내가 죽느니라. 그때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조실심한테 절을 수없이 절을 하면서 스님께서 만약에 그때 이런 거라고 설파를 해줬더라면 내가 오늘 이런 날이 있겠느냐고. 설파 안 해준 것이 참으로 만번다행한 일이었습니다. 하고 눈물을 수도 없이 흘리면서 조실심한테 절을 했어요. 여러분은 내가 뭐 얘기해 주길 바라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거라요. 근데 오늘 이거는 분명히 들어보고 아닌 건 아니라고 점검은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아니다. 아직 그건 아니다. 바로 못 봤다. 오늘 여러분이 한 거는 그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보인 게 뭐 한데 적중해서 이거 알아서 말한 건 아니라 뭐 맞은 건 아니에요. 그게 참 묘한 거잖아. 자복을 갖다 더 까니까는 척 일어섰다. 만약에 보수가 자복을 갖다 까는데도 그냥 그대로 앉아 있었더라면 조조한테 대박 혼나겠지요. 이 서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척척 맞아 들어가요. 진리에 대한 안 맞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각하게 여러분이 뭘 자꾸 중생의 의식을 가지고 사랑분별해서 그걸 안락할 게 아니라 사랑분별해서 100분 알아본다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걸. 중생의 견해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이분들의 높은 차원의 여기는 기합이 하나도 안 되는 거다. 기합이 안 돼요. 기합이 돼야지 서로.
그러니까 서로 통해야 돼요. 이거는. 또 도둑질도 서로 손발이 맞고 통해야 서로 도둑질하듯이. 예, 저는 그 선인들의 말을 이용해서 역의 여시 오여 여시라 읽어보겠습니다. 아, 여시여시라. 예, 예. 아니 뭐 누가 뭘 보수 스님이 돌아앉은 거를 왜 돌아앉았느냐. 글쎄, 저는 너의 마음이나 나의 마음이 다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 같다. 네 보수 스님이 돌아앉은 게 너 또한 그러하고 어, 나 또한 그러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돌아앉은 게 네. 그 자복을 그래 왜 갖다 깔았을까요? 그 또한 여시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보수 스님 일어선 것도 그렇고 그러면 그는 뭘 잠미가 되는데 그는 그거를 그래야 되면 그걸 한 곳에 빠졌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 곳에만 빠지게만 했다. 일어난 뜻은 뭐 할 것이 더 있느냐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옛날에는 그 동네 샘이 있어가지고 요새는 뭐 수도물이 있어 집집마다 수도물 털만 다 나오니 그렇지만 옛날엔 동네 샘이 있어가지고 동네 사람이 아침 일찍이 물동이고 물려러 나가거든요. 물을 여고로 나가는 부인을 본 남편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당을 쓸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나요? 예. 물을 이고 갔다 오면은 불을 떼야 되기 때문에 남편이 부인이 말 안 해도 남편이 불을 갖다 떡시 핀단 말입니다. 그게 궁합이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현실 생활이라요. 여러분은 그런 말로 해야 여보 내가 물 들어가니까 물 좀 떼줘 이래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물려로 척 나가는 거 보고 남편이 내가 할 게 뭐다 더 알아. 그 궁합이 척척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말로 뭐 이래야 저래라 뭐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말 이전에 그분의 태도 그 하는 태도를 보고 내가 할 건 뭐다 척 알아채려고 한다. 딱 맞아 들어가요. 부인이 와서 보니 참 남편이 그 영리하고도 상당히 기하게 척척된 게 아이고 참
자기 마음이 얼마나 협조가 좋습니까? 그런 거 하나 못하니까 집에 부부간에도 찌작거려 서로 어긋나고 지랄하고 있니 속을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내가 어느 사장 집에 자는데 부인 보고 뭐 어쩌고 뭐 얘기한 게 여보 알았어 내가 다 알아 할 테니까 갔다 오시오. 또 가다 말고 알아들었어 말아들었어. 글쎄 안다니까요. 제가 자꾸 그래요. 저 가는 거 보고 아이고 쏘갈머리 지랄을 했다 감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보수신 조주신님은 그래 이게 척척마다 들어가. 보수신님이 하는 행동의 의지가 뭔가를 알아요. 하는 행동을 의지를 보고 여기에 너 맞는 거는 무엇을 대안 그 대안의 대응책이 뭐가 맞아 들어간다. 맞아 들어가는 게 그거 딱 맞아 들어간다니요. 맞아 들어가는 건 조주신님 척 하는 거이고 행동을. 보수신도 그걸 알아차려 또 알아차리고 궁합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척이라서 이게 참 그 숨어 있는 의지가 뭐냐 참 중요한 거라 그게. 저도 한 말씀 올리겠는데요. 저희 중생심에서 그냥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수 스님이 이렇게 평소에는 벽보고 안 앉아 계셨을 텐데 조주 스님이 오시는 걸 보고서는 이게 글을 보이셨으면은 긴 말 할 거 없이 내가 어디를 급히 가야 하니까 아이고 오줌 들어가요. 오줌 들어. 오줌 들어가니 급하다 이 말이고. 하니까 빨리 얼른 나가셨다. 스님 저도 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보수 스님이 등을 등지고 앉은 이유는 조주 스님이 거기서 머무르거리지 말고 빨리 앞으로 나와서 앞에서 나를 바라고 한 뜻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러면 서로 어긋나서 안 되는 거.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건 이제 그래도 여러분이 뭐 많이 열심히 정진하니까 그래 그만큼이라도 말씀을 하시지 다 적중은 안 되시더라도 아주 다 말씀을 잘 하셨으면 했는데 적중은 안 된 거거든요 아직 그게. 그러니까는 자꾸 정진을 하도를 자꾸 참고를 하고 했으면 지혜가 발명이 돼요. 그냥 놀면은 아무것도 무디져가지고 안 돼요. 자꾸 머리를 쓰고 쓰면 머리가 발달이 되거든요. 그게 하도도 하나를 집중해서 쭉 밀고 가는. 그 아인슈타인이 가만히 뭐 연구할 때 한 8분 정도가 잠 마음이 없이 쭉 고요하게 쭉 이름이 나간대요. 8분 동안에 조용히 나가는 그거 가지고 발치를 한대요. 하나 뭐 발명을 하나 한대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그랬거든. 나보다가 더 10분, 20분이 쭉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당하겠느냐. 못 당한다 이라. 그게 중요한 거라. 지금 여러분이 하나를 집중을 정말 그 성성하게 하도 밀고 나가는 거고 앉아서 자꾸 졸고 혼침에 빠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뭐 백날한테 해봐야 그건 멍텅구리라 멍텅구리.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놈은 1000명을 때려 죽이도 살쭝지도 안 뽑은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서 때려 죽이라. 조주신도 그래서 그냥 앉아서 졸기만 하는 사람 때려 죽이라. 그건. 아주 성성이 깨어있는 하도가 쭉 일념이 나가야 돼요. 일념이 안 돼 나가는 거는 몇 가지 병이 있어요. 지 나름대로 그걸 뭐 알아듣지 세석해가지고 알아듣지 잘못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알아듣지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 안 돼요. 그건 헛일이에요. 이제. 그 아무것도 아니라 이건. 그리고 또 전혀 아무 의심도 안 나고 뭐 생각이 없는 사람.
앉아 있으면 무루하니까 그냥 뭐 망상 안 나면 졸고 졸지 않으면 망상하고 그런 거. 아주 이거는 꽂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자신의 문제점이 뭔가를 확실히 먼저 알아야 돼요. 자신에 대한 문제점, 나의 허물의 문제가 뭔가, 이거를 아는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잠을 자요?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분기심이 충천하는데, 자기의 문제점, 나의 허물이 뭔가, 그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의 문제점 어떻게 해결할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랬을 때 그 방법으로 착 한마디 해주면 그게 쏙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딱 꽂히는 거라요. 그래야 하도가 쭉 일념으로 안 할래 안 할 수 없어요. 그 나의 문제점과 필요성, 우리 인간 모든 사람의 사람 자기의 문제점, 나의 문제점이 뭔가, 나의 잘못된 문제점이, 이 문제점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럼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아주 그걸 갈구한 사람. 지금 내가 오늘 10억을 은행에 넣지 않으면 부도가 나서 죽는데, 집안이 다 절단 나는데, 그러니까 그 잠이 안 오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깊이 생각하듯이, 방법을 찾으려고 생각하듯이, 자기한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또 머리에 불이 붙어서 탄다면 어떡하겠느냐? 자기한테 문제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점, 자기에게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점이 뭔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공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요. 아주 뼈골 깊이 절실하게 느낀다니까, 이 공부를.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공부하지 말라 해도 안 할 수가 없이 해요. 해야 돼요. 지극하게 밀고 나가는 그 일념이 커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의식 가지고는 여기에 개합이 안 됩니다. 개합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 어제는 내가 조주시님이 청 나가는 거 보고 보수가 꼭 한마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했던 것이 좀 아쉽다. 나는 그래 말행기고, 말 안 했어도 뭐 서로 그게 거기는 깨끗이 서로 딱 깨끗이 끝난 거니까 말 없는 속에 세길이 난 건데, 그래도 한마디 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뜻을 말행기고 내가. 아주 이거는 철천지 아주 한이 맺혀야 돼요. 본인에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문제점, 나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 문제점 이거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거를 절실히 느끼는 거. 그래야만은 딱 꽂혀요. 이 공부가 꽂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거 모르는 건 멍텅구리라요. 그냥 맹탕으로 앉아서 하도 주고 하라. 그게 아무 필요성도, 내가 이걸 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도 안 하고, 모르는 사람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하도록 아무 필요성도 모르는 사람한테 무독대놓고 맹목적으로 하도 주고 하라. 되나? 공부가 안 되는데요. 일단은 인생에 대한, 자기에 대한 문제점이 이것이 뭔가 알았을 때는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시급히 해결할 일은 없구나. 이게 가장 시급해. 지금 목전에 딴 데 정신 체력 없이, 딴 데 정신하고 정신하고 볼 생각 없이 이것이 가장 시급하구나. 몸에 머리에 불이 타면 어떡하겠어? 딴짓하고 다닐 수가 있나? 딴 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시급한 게
부를 거예요. 그와 같은 절실함,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나의 문제점 거기 바로 알고 본 게 머리에 불이 붙어 있는 것도 똑같다 이거. 그런 걸 느꼈어. 아, 나의 이거 때문에 내가 모든 게 일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고 이게 전도몽상을 하는구나. 이거 근본적으로 이거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잠잠해서 잠꼬대 하듯이 딴짓하고 있구나. 내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잠꼬대 하는구나. 그 자기한테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점이 뭔가, 자기의 문제점이 뭔가, 그 문제점을 알면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고. 아,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거. 그러면 이거 빨리 이거 뭐 어떻게 해야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을 갈구하고 갈구한다 이게. 그 갈구한 사람한테 옆에서 누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싹 들어간다 이게. 여러분은 그런 것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와서 참선하면 좋다고 하면 참선이 좋은가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하도록 좀 하도록 무슨 뭐 내가 이거 왜 절실히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끄남고 있은 게 그놈이 도망갔다가 또 뭐 도망갔다가 망상 났다가 무슨 이게 들쑥날쑥하다가 뭐 이게 돼야 말이지. 절실히 필요한 사람한테는 안 그렇거든. 절실히 필요한 사람한테는 하도가 그게 도망가질 않아요. 그 남전 스님한테 남전 스님 회상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조조 스님이 남전 스님이 왜 물소를 끌고 들어와서 방에 왔다 갔다 하느냐 이기라. 그것도 이제 좀 이상하잖아. 그게. 왜 물소를 끌고 들어와 방에 왔다 갔다 또 빙빙 돌아다니냐 이기라. 그 모습을 그분이 그러는 그 모습을 그 의지를 누가 아는 사람이 있겠느냐 대중 가운데 선방에 누가 그런 스님이 물소를 끌고 들어가서 빙빙 돌아다니는 그 뭐 의지가 있을 텐데 분명히. 소는 그 우리 진짜 자성을 그 의미 그동안에 쭉 이제 뭐냐면 소를 우리 진짜 자성을 대성보리. 예, 그래서 대성보리를 소로 표현했지. 예, 그 자성 대성보리 그렇게 그 진짜 자성을 그 아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한마디 해보라 하는 의미에서 그 물소를 끌고 빙빙 도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자가 3번 텅텅 소를 쳤는가 아무 말 없이 돌아갔거든요. 돌아간 그 수자한테 조주스님이 뒤에 와서 그 광경을 듣고 수자한테다 풀을 한 문단 갖다 수자 앞에 갖다 놓았단 말이에요. 예, 조주스님. 그 남자 스님은 그냥 가시고 나중에 이제 뒤에 조주스님이 와가지고 그 뒤에 조주스님이 풀을 한 단 갖다 줬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이제 수자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랬는데 그럼 만약에 그 수자가 소등을 3번 턱턱 쳤을 때 그걸 정확하게 그 자기가 이제 진여자성을 깨달아 가지고 그걸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 진여자성에서는 지혜의 광명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 지혜의 광명으로 풀을 태워버리면 불로 가지고 태우면 그거는 유의인데 그 진여자성을 불로 태우면 무의로 하는 거니까 너무 비약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사랑 분별을 많이 하셨네. 그래 사랑 분별에 맞든 안 맞든 그래 말씀하신 건 좋습니다. 이 자리는 그 말씀하신 게 좋으니까. 예. 그거는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남전 스님이 그 소를 그 성당 안에서 저 빙빙 도는 것은 소가 축생이니까 축생을 이 성당 안에서 해탈시킨다 그런 뜻으로 이제 와서 빙빙 돈 것 같은데, 근데 수자가 그 3번 친 거는 그 말하자면 이제 축원을 소한테 이제 뭐 축생 몸을 벗고 성불해라, 뭐 발 보리심하라 이런 뜻으로 3번을 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듣고 조주 스님이 너가 그럼 소를 그 뭐 해탈시킨다고 하는데 너는 그 소가 되면은 그 이류중행을 할 수 있느냐, 소몸을 벗을 수 있느냐 그런 뜻으로 이제 소를 풀을 앞에 갖다 주고 너가 소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시험을 한 것 같습니다. 수자 앞에서 풀을 갖다 놓은 거는 너도 이유중을 행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뜻에서 풀을 갖다 놨다 이거지요. 그래 그 수자가 아무 말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풀을 갖다 놨을 때. 어제 큰 스님께서 풀만 아니고 물도 갖다 달라 이렇게 한 거는 그렇게 그만큼 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이제 뭐 물도 조금 다시 뜯어 놨다 하자. 그럼 뭐 이렇게 에? 에? 먹어요? 그러면 조조심이 이놈의 소야 잘 처먹는구나 가겠지. 물을 갖다 놔면 그 다음에 뭐렇게 해야 될까? 그러면 항상 그건 이제 리드를 해야 되는데 풀하고 물을 갖다 놓을 줄 알았지 둘 다 치울 줄을 모르느냐. 조조한테 닭거리 하면서 해야지. 항상 달리는 거나 달려야 돼. 상대방을 끌고 가야 돼. 내가 끌리가면 안 돼. 다 이제 치웠다 하자 그러면 물이고 풀 치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진유자성 자리는 그 구경 청정한 자리니까 미래가 날 때까지 청정한 자리니까 완전히 그냥 제대로 진유자성이 다 치워버렸으면 제대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아니 다 치우고 난 뒤에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빠이빠이 가서 차나 한잔 하시게. 빠이빠이. 그리고 뭐 얼마나 할 수 있는 건데 왜 못해? 큰 스님이 지금 법문하시고 들어보면 전부 다 정치 떠났고 아주 간단한 다 맞는 거라요. 여기. 그럼 간단한 것 같아요. 저는 도저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구나 그러고는 그런데 전혀 그게 안 나오지. 현실에 여러분이 현실 생활인데 다 그게 현실 생활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 여러분이 맨날 서로가 찍으라 그리고 싸움하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막 저런 그런데 그게 도저히 그게 안 나오니까 이게 뭐 그래 안 되더라도 또 뭐 조조심한테 풀 갖다 놓으면 아이고 남전심 속아에 들었을 때 그대가 그 있었을 것을 그대가 그때 있었을 것을 이 한마디 해줬으면 근데 그게 다 이제 뭐 소용없는 내가 하는 말은 소용없는 기라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기다마 듣지 마라 했으니 어제도 내가 하는 말은 기다마 듣지 마라. 내가 했는 말을 듣고 이어서 하더니 여러분이 열리면 되는데 열리지 않으면 그건 지식이 되는 거야. 지식 그냥 거. 담아놓는 지식. 또 내가 하는 말고 담아놓고 그건 요렇게 돼. 요렇게 되는구나. 그 병만 생겨. 병. 여러분들 병을 준다 이게 내가 병 도리 병. 그래서 그때도 너 죽고 나도 죽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하는 얘기 거기요. 내가 해가 끊어졌지 들어들어 나는 말해줄 수 없다. 그 말에 깨달았다니까 그 소자가. 해가 끊어져더라도 말해줄 수 없다 하는 그 말에 깨달았어요. 왜 그 말을 깨달았을까요? 그거 한번 알아봅시다. 뭐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그거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왜 해가 끊어졌더라도 나는 너한테 말해줄 수 없다 하는 그 말을 왜 깨달았을까요? 응? 왜 깨달았을까? 알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일념이 끝까지 다다랐기 때문에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니 난 너한테 해가 끊어졌더만 끊어졌지 말해줄 수 없다. 왜 그 말에 왜 깨닫느냐 이게요. 예,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건 안 되다, 안 된다. 뭘 그렇게 이거저거 생각하느냐? 바로 봐라 그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아직 적중이 안 됐습니다. 아니 이 원래 우리 저희 화두가 답이 없는 문 없는 무이잖아요. 아니요. 분명히 의지가 통하면은 서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대답이 나와요. 그런데 죽으면 죽었지 내가 너한테 혀가 끊어지더라도 말해줄 수 없다. 이게 왜 이 말에 왜 깨달았을까요? 혹시 그러면 말해줄 수 없다는 게 그 답입니까? 어? 말해줄 수 없다는 것이 그게 그 화두의 그 답인가요? 하두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여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수스님이 왜 도로 앉았으며 조조스님이 왜 방석 갖다 놨는가 그걸 설명해 줄 수 없다 말해 줄 수 없다기라고는. 어제 스님께서 지난번에 가나선 대국회에서 그 물통에 바늘 눈물 갖다 놓고 거기에 대한 거의 답이 66은 36이요 9는 81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 아닙니까 하나? 아닌데. 하나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다. 전체 하나다.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번 말씀해봐요. 왜 말해줄 수 없다고 했을까요? 말해줄 수 없다. 그 말에 왜 깨달을까요? 이미 완벽하여 말을 꺼내는 순간 흠집만 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완벽하기 때문에 말을 답을 하는 순간 흠집만 낼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왜 어떻게 해서 깨달았느냐. 글쎄, 저는 목마른 자 대신해서 물을 먹어줄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 대한 물을 다른 사람이 대리로 먹어서 목마른 걸 쉬게 해줄 수는 없다. 물론 뭐 그런 뜻도 있긴 있지만은 이제 말해줄 수 없다는 데에 대해서 깨달은 그것이 뭐냐 이게.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과 설명을 들어서 뭘 해결해 보겠다 하는 그 중생심이 순간적으로 끊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 그게 아닌 진리의 실체를 바로 그 자리에서 봤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과 어느 행동이 모든 게 끊어진 실체에 대한 걸 깨달았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이 선문에서는 그런 걸 설명이라 하는 건데요. 그런 거를 설명을 하면 이제 그거는 어긋난다는 거라요. 설명을 하는 거는 여러분의 사량 분별 생각으로 미치다 소리거든요. 벌써 그게. 그건 이제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하지 마라. 이제 선문답할 때 보소 스님이 뭐다 이 조조 스님 설명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 그게 중요하다 이게. 거기에서 이제 확실히 기압에서 깨달은 사람은 뭐 그런 설명을 주주부재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특출한 행동이 나와요. 이제 안목에 특출한 안목의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조조스님이 뭐 했는 건 누가 흠집 안 잡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그런 이제 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뭐 설명을 하고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 하는 거 보면 그건 합리주의라고는 합리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더 알아차려서 본인이 깨달으면 이제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이 왜 혀가 끊어져도 말을 못 해준다는 그 말에 여러분이 기압에서 깨달았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그걸 이 얘기하고 설명 100번 해봐야 그거 안 맞아요. 그걸 이제 알죠. 아 이걸 설명을 얘기하는 건 다 알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응책이 별따로 특별하게 나와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게 이제 성가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 보수스님, 조주스님처럼 이렇게 말 안 해도 척척 서로 맞아 들어가는.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그거를 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여기서 공부하는 거라. 그렇죠? 네, 그럼 열심히 정진하시오. 마칩시다. 새로 오신 분 누가 있어요? 없지요? 마치지. 어쨌든 1초라도 하들 놓치지 말아요. 1초라도.
그래, 그 해철 거사를 갖는가? 설법 청중해야 한명 언하 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